꿈색에서 손님들의 가족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아무래도 식견이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로빈 씨, 사냥개 가문이 가족이 어떻게든 명예를 하지만 보시다시피 꿈세계가 약속드린 것만 이곳에 남을 수야 있지만 이거 물론입니다. 조아의 축제의 시작을 앞둔 지금 실례지만 별일 아닙니다. 에바, 제정신이야? 로빈 씨. 네? 죄송합니다. 사냥 긴장 푸세요. 보고드립니다. 테마파크.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여러분을 믿을게요. 그건 실은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로빈 씨, 솔직하게 말씀. 가족을 향한 충성심에 물론 가족은 어쩐지 걱정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로빈 씨. 수고 많으세요. 이건 북극 로빈 씨에게 선물을 받.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나타나면 로빈 씨? 여기서 팬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 무대 준비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조금 전 사고로 꼼채어 근데 정말 그리고 그 너그러운 신.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로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로빈 씨 하지만 돕기로 했을 뭐라? 내가 조아의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어쩌면 재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 너와 다시 동행하게 돼서 기뻐. 이제 나도 마침내 난 괜찮아.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그게 날 해치려던 순간 난 각본의 힌트 덕에 그 밈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어. 원래 너희 앞에서 죽음을 소환해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네가 본 것처럼 난 죽음의 날개 칼날에 잠깐의 마비가 난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상대로 그래서 꿈세계 속 호텔로 돌아와 너에게 그 존재를 이후에도 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어. 이게 그동안 이해해. 방금 한 일 같이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심호흡하며 3, 2, 1 겁먹지 마.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줄 몰랐네. 응? 면허는 있어? 있어. 그거 참 뜻밖인. 왜? 여기가 죄. 거의 시스템 시간으로 괜찮아. 이런다고. 난 아닐지도 모르니까 역시 잠입은 끝났어. 언제든 쌤을 아직 각본의 다음 막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정말 긴 터널이네. 시스템 시간 30분 후면 그게 우릴 그것도 전부 네 각본에도 있어. 미안. 네가 선택적으로 무시한다 해도 말했잖아. 그럼 당신은? 늘 그렇듯 백지 상태야. 그야 지금 졸음운전. 이 차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농담이야. 엘리오는 늘 운명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 오늘이 지나면 그곳이 네 꿈의 땅. 그곳에서 네가 무사히 해답은 눈을 감는 거였어. 놀랍지 않아? 죽음. 지금껏 우린 꿈세계의 진정 그 밈의 등장은 언제나 여긴 좋은 꿈과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또 그 남자인가? 히메코와 마치 세븐스는 이미 진정한 꿈 세계 유배의 땅.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과 좀 더 이야기해볼까? 이 길을 따라가면 승강기가 나올 거야. 그걸 타면 유배의 땅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 아주 거대한 시계소년이군. 아무래도 그 시계공은 꿈이 흐르는 암초에도 짙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야.
태어난 꿈세계 이 정도 규모의 거주 구역이 존재한다니. 이 성체의 분위기는 처음 봤을 땐 저도 더 수상한 건 이곳 역시 두 꿈세계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함께 안 갈... 아마 은하열차 내부에서도 의논할 시간. 알겠네. 그럼 가게 두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가지. 자네도 이미... 그래, 바로 저 레버리 호텔의 벨보이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나한테 아주 딱 맞아. 난 남한테 피해줄 줄. 어? 손님, 또 뵙네요. 반갑네, 미션. 곁에... 오랜 친구와 새 친구. 넌 기억의 영역미... 아니요. 두 분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방금 여기가 네. 좋은 꿈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온다. 그 쿨쿨이가... 쿨쿨이는 기억의 영역밈이에요. 커다란 눈이 여러 개 달렸고 무섭게 설명을 들어보니 그 밈이... 죽음이요? 꿈에... 그렇다면 요 며칠간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는... 그러시군요. 그럼 갤러건... 웰트 씨, 로빈 씨인가요? 역시 반디라는... 로빈 씨를 찾아오신 거라면... 그럼 부탁하겠네. 우린 흩어... 여기선 이렇게 하죠. 꿈이 흐르는 로빈 씨는 아이들을 보러 그레이스 부인이 계신 곳에 좋아, 그렇게 하지. 이로써 페나코니를 괴롭혀온... 글쎄, 다만 그러고 보니 전에 너만 볼... 뭔가 기분이 이상하군. 어쨌든 이건 좀... 여러분 보세요. 블랙홀? 아니, 기억 물질이 응집돼서 생긴... 웰트 씨도 기억 물질 역학을 잘 아시는군요. 보세요. 저기 계시네요. 드디어 해냈어. 시스템 시간. 당신들은 누구야? 난 꿈세계 측량사 케임이야. 전공은 저 거대한 홀 보여? 하지만 무서운 건 난 라자리나 씨의 기억 물질 시스템 시간 10시간 후면 꿈이 흐르는 암초는 걱정 마세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것보단 다른 기신... 라자리나 씨를 알아? 우린 그자의 업적이 무척... 물론이지. 라자리나 씨는 애석하게도 기억의 정원의 존재로 인해 평범한 그분의 명성을 듣고 페나코니에 온 난 그 근원이 황금의 순간이... 라자리나... 맞아. 보아하니 꿈이 케이미 씨가 그럴지도 모르지. 저희의 목적지는 무역구역이에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니 여러분의 동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날 좀 도와줘. 귀신이야! 너나 나나 살아있는서 웰타 어서 좀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보다시피 이 귀신은 무슨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손님, 여긴 사후세계가 아니라... 맞아 당신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까지 했잖아요. 그만 물어봐요. 그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 끝나지. 도와줘요, 스파르그씨. 정신을 잃었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좋은 꿈과 달리 이곳에선 기억의 영역밈을... 그런데 이분을 거리에 버려둘 수는 없을... 그럼 제시 이모한테 부탁해보자.
기다리면서 현지인들과 두루 친해졌거든.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좋은 밤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고 제 동료예요. 대체 모르는 얼굴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자주 자주라고 할 순 없지만 이분은 아무래도 헤일로족. 로빈 씨를 말하는 거겠지. 네? 로빈 씨요? 하지만 로빈 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들을 수 있게. 저흰 거주구역에서 미립국자들을 만났는데 아스타나의 기억의 영역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히메코 언니는 아직 천재. 어떻게 꽤 괜찮아 보이네.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가족은 곧 무너질 거야. 조금 전에 여기서 헤어졌으니 그렇군요. 갤러거 씨가 자주 하는 말을 빌리자면 히메코 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명 저희를 여러분이 페나코니에 도착한 그날부터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전 묘지기요. 꿈이 흐르는 암초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미카 씨는 너무 겸손하세요. 꿈을 쫓는 여행객이 길을 잃고 이곳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요. 웰 그나저나 미카 씨,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손님이요? 설마 이쪽으로 오시죠. 꿈이 흐르는 암초는 길이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은 상태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인가? 바로 저분입니다. 다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전 달성법만 알려줬을 뿐이지 현실의 삶이 눈치채. 작별할 때마다 아이 에마와 앤디 모두 제가 거둬들인 고아예요. 두세 비유하자면 그리고 두 다리를 잃은 늙은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 걱정 마세요, 로빈 씨. 우린 꿈에서 살아간 날개가 불완전하다면 서로에게 꿈속의 하늘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무사한 것 같아서 다행. 은하열차 여러분, 로빈 씨가 여기 있다는 건 페나코니에 돌아온 이후 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고 하지만 돌이켜보니 원인은 제게 있지 않았어요. 좋은 꿈이 무너진다니. 제가 페나코니를 떠나 있는 동안 12꿈 그 후 컴퍼니 사절이 몰래 보내온 밀서를 보고 페나코니의 가족이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춘 그러고 보니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곳 정말 안타까워요. 가족을 이건 약자를 돕는 강자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로빈 씨? 아케론 씨를 보면 사도 이상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한 화합의 영토에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선조 연맹의 상황은 저도 들었어요. 어쨌든 전 제 고향이 화합의 이름을 내 시계공 미하일이 가족과 갈라선 이유와 이제부터 조화의 축제. 오빠, 이것 좀 봐. 여기 조화의 비둘기 새끼인가 봐. 근데 이 주변엔 서식지가 없는데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여긴 너무 위험해. 좋아, 노래 써. 가즈님께 새 장을 만들어. 세 장? 그럼 잘. 어디 보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신주님의 네, 하지만 어째서지? 아직 어려서 깃털도 새는 난 동생 말이 맞긴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늘 봐. 그들의 조상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상에 그렇게 수천 수만 그러니까 전 사람들이 나는 게 흥미로운 생각이네. 저는 새가 혼자 힘으로 새가 꼭 살았으면 좋아, 우리가 잘 골. 응. 말해보거라. 이 조화의 비둘기가 그러니까 그들을 하늘로 돌. 그럴듯한 잠꼬대군. 이제
왜? 서 있기가 힘든가?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좋은 로빈은 어디 있지? 역시 여동생을 가장 네 동생도 이곳에 있으니 걱정 마. 내가 너라면 그럴 시간에 자기 걱정부터 할 거야. 정말 날 죽일 생각이라면 괜한 소리 말고 네 목적 눈치챘나? 꿈의 주인과 4대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선택? 넌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고 너와 협력하고 싶어. 무슨 근거로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뱉는 말. 괜찮아. 날 믿을 네 마음속 곧 우선 로빈부터. 좋아. 네가 이건 또 무슨 수작이? 장난이었어. 이자가 우리 로빈에게 물론이죠. 그리고 잘 됐네. 전에 말했던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라잘이 나와. 페나코니가 변방 감옥이라고 불리던 때만 해도 개척. 하지만 축제의 별에는 이름이 미카시 말에 따르면 라자리나는 독립전쟁 중에 희생됐습니다. 기억 물질의 흐름을 튀어나는 총을 잘 다루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종전 후 10년간 페나코니는 내우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아스다나를 위해 다시 마음속으로 예상은 했. 평생 미지를 향해 나아갔다니. 꿈이 흐르는 암초가 탄생했을 때 그 주인은 아직 세상을 떠나 은하열차 친구들 로빈. 그 남매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기로. 무방하네. 그나저나 너희들 얼굴에 배우의 흑막. 그 남매는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떤 결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허구 역사학자 겔라가 허구 역사학자? 장담하지. 너희에게 한 이야기는 전부 아니 대부분 미카시에게 가족, 시계공,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사실 답은 간단해. 뭐 스텔라론? 페나 정확한 판단이야. 그렇다면 예리하군. 뭐랄까 좋은 꿈은 아무 까닭 없이 생겨난 그 정도 규모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억이나 게다가 이건 소원만 빈다고 실현될 일이 아니. 현재 축제의 별은 아스다나의 축제의 별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건 전쟁 때 아스타나에 떨어진 스텔라론이었어. 피어난의 희생이 큰 전환점이 됐지. 몽투르 은하계의 가족 대표가 시계공의 가족이 마침 스텔라론 그뿐이 아니야. 남들보다 스텔라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던 그게 꿈을 쫓는 시대라고 불린 새 기원이야. 그들은 흙으로 바다를 메웠다는 비유 기억하나? 사실 스텔라론은 다른 형태로 꿈속에 바로 목숨이야. 화려한 좋은 꿈은 정신주 막막함, 권태감. 우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 막다른 길에 몰린 난 깊은 잠. 그게 바로 녀석의 진짜 이름이야. 평범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일의 진정한 그뿐만이 아니야. 난 각 파벌이 유산을 두고 그러니까 스텔라. 그럼 그 스텔라 그건 그 날개머리 녀석에게 물어봐야지. 대화는 충분히 했겠지? 스텔라로는 페나코니 극장 그 자체야. 역시 그랬구나. 가족. 그리고 스텔라론으로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은 오, 벌써 그래 맞아. 동생을 죽인 날 먼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꿈의 주인은 늘 호련이나 게다가 고퍼우드 씨는 우리 그게 무슨 뜻이죠? 사실 하지만 고퍼우드 씨가 가족의 배신자가 누구든 저희 이상 속에 우리 이상 속의 낙원 참나무 가문의 가주로서 페나코 모두와 같은 편에 서서 조화의 축제. 너희가 맞서야 할 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선배 무명객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왔으니 맞아? 무명객은? 에휴, 제발 이런 진지한 상황에서 농담. 열차팀은 이런 일을 그럼 부탁드립니다. 모두 조화의 축제가 목전이니 다들 이쪽으로 오게.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네. 내가 먼저 동행하겠다고 했지. 웰 헤나코니의 분가 수장인 꿈의 주인 뒤에는 화합 세력 웰타. 그건 안 되네. 로빈은 둘째치고 선데이의 태도가 컴퍼니 사절이 준 증표. 역시
예상대로 어벤츄린이 준 이 장치로 네 동향을 파악하거나 필요할 때 어벤츄린 씨요? 컴퍼니와의 협력은 가족의 협상의 결렬은 가족이 스텔라론을 이제 모든 건 어벤츄린이 무사한 행운을 빌게. 그래 너희도 조심하게. 죽음도 불사하다니. 아무리 꿈의 주인이 갤러거 씨, 저희 왜 그렇게 생각하지? 출발하기 전 차장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무명객은 총 3명째 추측이 맞다면 저희님이 그를 만났다고 할 난 은하 열차의 답을 받은 후부터 계속 은하를 다시 누빌 수 있게 열차를 고친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젊은 두 무명객은 남다른 과거와 진... 기운이 넘치네. 그 폼폼이라는 차장에게 마지막 무명객은 출발했다가 멈춰섰어. 그리고 다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따라오게. 이제 또 여기로 돌아왔어. 친구, 난 가끔 당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곤 해. 꼭 당신에게 아직 하고 싶은 말고 이제 약속대로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후예를 데려왔어. 그 열차를 왜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 우릴 실망하게 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지? 앞으로 가봐. 그의 종착지가 바로 저 앞의 정원에 있어. 페나콘이 최초이자 시계공 렉. 역시 세 번째 무명객은 시계... 그가 남긴 유서는 하나의 꿈. 내가 확인했을 땐 어떤 내용도 담... 네, 저희가 확인해. 어따군 방울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 그는 항상 무명객에 대해 근거 없는 신뢰가 있었고 그의 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하여간 어린애. 그렇지 않아요, 갤러거 씨. 당신도 미알 씨가 미래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 난 신비 운명의 그러니 개척에게 당신의 반려동물을 빌려주시겠어요? 황금의 순간에 있는 꿈세계 판매점으로 가서 미알 씨와 페나코니의 레버리 호텔에 오신가요? 저흰 은하열차의 은하 열차요? 네, 제 동료들은 이미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계획이 또 실례지만 난 은하열차에 갓 합류한 이쪽은 제 동료입니다. 이미 체크인하신 문의 선례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연결이 안...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테니 그건 곤란합니다. 그럼 아무나 강제로 깨우는 것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진정하세요. 지금은 우리 신원 맞아요. 이런 족발 그런 혹 같은 절차 좀 집어치워. 우선 화 좀 푸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왠지 불길하군.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군. 넌 그래 후딱 동료의 행방이 묘연하니 다낭도 조급하겠지.
걱정은 판단력을 흐리는 독약이니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조화의 축제가 곧이 야, 다들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거품도 참. 조화의 축제는 그건 아니지. 이쪽도 한 햄버거 마트보다 혹시 들었어? 꿈에 네? 무슨 뭘 그렇게 호들갑을. 원래 그럼 다행이고. 이 베이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 장자. 안녕하세요. 전 뭐 하나만 물을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전혀 모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조화의 축제를 제때 개최. 아, 그런 연기 같진 않아. 그 말인즉슨 왔나? 아직도 기다리는. 그래, 이제 슬슬 썬데이에게 연락하라고 보낸 게 잘못. 직원이든 손님이든 하나같이 동감이야. 수상한 점이 또 있어.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이런 족발. 여긴 위험하니 우선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 그럼 이대로 꼭 잠자코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 그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지. 내가 가족이라면 절차를 핑계로 불확실한 요소를 이곳에 묶어뒀을 거야. 물론 그들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어. 접서 나무인가? 그래. 물건으로 당신과 sorry. 그냥 내 버릇이라고 생각해. VIP 라운지엔 어떻게 들어가죠? 식은 죽 먹기야. 강호의 지혜를 보여줄게. 당신이 이곳의 로빈. 그렇습니다. 우린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야. 체크인을 하려는 한참을 이러고 기다렸는데. 강호의 지혜라는 게 이건 정당한 권익을 챙기는. 진정하세요. 자초지종은 알고 있습니다. 봐, 어디 가서 무명객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현실 호텔에 봐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역시 축제의 별답고. 좋은 저녁입니다, 두 분. 형씨,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킵해뒀는데. 아스타나 백참나무요? 그럴 리가. 그렇게 비싼 음료를 킵해두셨다면 제가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이상하네. 설마 그 기억하는 자에게 이제 어쩌지? 급할 것 없어. 우선 마시고 있자고. 여기 어떤 메가 주스가 있는지 봐야겠군. 메뉴에서 가장 공짜인데 기왕. 손님은 뭘?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오늘의 특제 음료 글라스 빌리. 이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은 정말이지 일품이네.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 이 베이비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 시스템 시간 반 시간 후에도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 축제의 별에 무슨 일이 화합이 다른 파벌을 초대한 것도 이상해. 심지어 컴퍼니와 우인도. 사실 아케론에 관해 너도 알다시피 수렵을 신봉하는 파벌은 은하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되는 무리야. 선주에 그런 말이 있잖아. 망령이 아니라 별 차이도 없구만. 알아들으면 된 거지. 아무튼 우리 갤럭시 레인저가. 하지만 나케론이 한 일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닌 것. 그런 사람이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미심쩍. 그보다 난 가족의 수상한 초대장을 보낸 게 모든 게 화합 실패의 지시일지도 몰라. 인간은 하지만 에이언즈는 달라. 에이언즈는 거대 사건의 배후에 시페의 의지가. 시페가 아니라도 어떤 형이상적 의식이 모든 걸 에이언즈. 하지만 난 아키비리의 죽음 또한 그분. 무명객이 절대적으로. 그래, 난 여정의 의미가 오히려 수많은 길 중에서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레인저는 반드시 혹시라도 그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걸 대비해 플랜 C를. 대책이 참 많네. 사실 난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 지리바타나. 아까 호텔. 그건 왜? 간단해. 그 손님들을 인질로 삼으면. 그건 됐어. 지금 바로 열차. 뭐? 설마 겁먹은. 가시는 겁니까? 에? 아스타나 백. 두 분께서 취하신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기억. 차차, 내 정신 좀 봐. 몸을 과하게 은하열차에서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왔어?
조금 전 때 맞춰서 두 사람? 저 여자야. 은하열차가 모든 승객을 환영하긴 한다지만 이렇게 남몰래 들어오는 건 미안해, 차장님. 내가 무례했어. 열차가 기억의 정원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현재 페나코니는 복잡다단한 상황이라 내가 믿을 수. 당신이 그 기억 만나서 반가워, 다낭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 씨도 초면이긴 하지. 그 아스타나 한참을 찾았다고 기억하는 자.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야.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뭐? 이 뿌려먹을 기억의 정원 녀석! 감히 날 배신을! 미안. 내가 부탁한 거야. 어떤 이유로 페나코니에서 추방됐는데 이 기억하는 자가 동행해준 덕분에 가족의 사실 동행이라기보단 미행에 가까웠지. 난 블랙스완 씨한테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그게 너희였고. 신뢰! 이렇게 하지.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 그럴 필요 없어. 네 궁금증은 전부 풀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워프시켜줘. 이봐! 그게 내가 봤을 때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다낭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딨는지도 알고.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갤럭시 레인저는 행적이 묘연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워낙 드물잖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던 날. 이래야만 진정한 갤럭시 레인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래야만 우리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무기와 이슬은 인간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러내린. 그러니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거죠? 한때 나 역시 자네처럼 비가 멈추길 바랐지. 자네가 말한 시는 좀... 이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길을 걷는, 그리고 그들 중 꼭 바다 위에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념이네. 익스의 그들은 공허에서 탄생해 한땐 내 중요한 그들을 지킨다고? 그건 참혹한 전쟁이자 우주를 뒤흔든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의지가 생명이 끝날. 나 역시 그 전장.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자네가 보기엔 하지만 어떤 일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을 위해? 저 역시 공허의 의. 하긴 보통 사람이라 고맙군, 낯선 자여. 그 전에 한 가지 혈죄령의 행동이나 그들의 일, 그게 죽은 자가. 좋은 질문이야. 내가 아는 건 누군가 내 무덤 앞에. 내가 어린아이일 땐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부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가까이 오게 가족이여. 당신의 뜻에 따라 전 10여 년간 알팔파 가문을 모셔왔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며 나태함에 빠져 모든 걸 완벽히 준비했다고 거짓을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예,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 어떤 형벌이든 예. 좋다. 다른 가족에게 지폐님을 찬미합니다. 다음 사람은 진심으로 죄를... 걱정 말길. 그분께 우리와 함께... 네. 실은 전 페나코니 제 곁에 있으면 하지만 결국 사냥... 가족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네. 사냥...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다음 사람은 앞으로... 오랜만이네. 베나코니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뭐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야겠지. 난 이게 다야. 선행을 베풀어서 죄값? 또 성인인 척하는 건 가족이 한 짓을 누가 몰라? 그새 시계공을 잊은 거야? 웃기지 마. 이 당나 다음엔 병문을 읽기 전에 곰곰. 이 정도 고해 시간이면 화합의 낙원에 들어가기에 새 얼굴의 영혼이시 강자의 권위와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 순수한 영혼마저 죄를 정말 약자를 돕는 강자가 낙원 누가 그들을 괴로운 세상에서 오빠 괜찮아. 오랫동안 일한 데다 꿈이 흐른 조화의 축제를 위해 밤낮 괜찮습니다. 저희 남매의 소원은 모두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무대에 서는 일은 거절할 거예요. 두 분의 다짐을 듣고 난 그러고 보니 페나코니에 온 뒤로 꿈의 주인께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왜 이렇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 네, 시간이 다 됐으니 전 오빠 괜찮습니다. 전 여기 세상에 썬데이 씨잖아. 이쪽이야 이쪽. 썬데이 씨. 그럼 손만 뻗은. 다리라. 그러네. 와, 그래도 상관없어. 사람들은 페나코니의 푹 빠 살림살이를 전 왜냐고요? 뭐야? 역시 페나코니가 좋아요. 그걸 아닙니다, 손님. 와, 좋죠. 그럼 또 봐요. 왜 그래? 분명 꿈의 땅인데 조금 전 그 손님은 전혀 좋은 꿈이 아무리 달콤한 그런가? 네. 어째서 넌 그 손님이 사람은 언제나 하지만 가치 그러면 안 된다는 맞아. 하지만 아이러니한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곳엔 행복만 있을 뿐. 방금 그 손님이 그래, 직접 봐. 로빈 씨, 또 만났네요. 그럼 로빈 전 외로움이나 이런 나날이 영원히 전혀요.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꿈방울을 마음껏 체험할 수. 하지만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요. 꿈에서 즐기는 걸로 충분해요. 전 장수종이 아니라 기껏해야 60에서 70년 오직 이 좋은 꿈에서만. 로빈 씨도 공연 무사히 맞. 조금 전 그 손님의 대답도 아니 일리 있는 그 손님은 자신이 삶이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이 꿈 세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각이 깊은 철학 그럴 리가요. 이제 시간 얼마든지요. 전우는 모두 떠났고 고향은 중성자 방사 폭격으로 정말 안타까운 이미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제 몸은 드림풀에 고정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제 진짜 모습은 그럼 제 세계는 불완전해 언제라도 사라질.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 이게 바로 페나콘. 하지만 좋은 꿈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길 봐요. 이 귀여 오빠 본 모습을 드러내. 네 계략은 우리에게 안 통하니까. 속임수에 능한 가면의 우인도 초대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뭐 그럭저럭. 여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속도. 재밌게 놀았으면 이만 떠나죠. 화합의 악장은 잡음을 뭐야? 진짜가 돌아왔다고 난 쓸모가 없어진 거야? 내가 가족을 얼마나 많이. 너희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그건 붓고 감은 가수의 개인적인 부탁이야. 우리와는 관계없어. 조화의 축제? 으름장 놓기는 우선 당나귀 소년의 의견은 됐고 우리 귀여운 로빈 씨도 무대 꿈의 땅 페나코니. 입 다물어. 뭐가 그렇게 다급해? 당나귀. 우리의 약속은 너와 상관없어 우인. 알겠어.
가면 되잖아. 꿈에서 사는 이들이 정말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2개 남은 선물은 너희에게 줄게. 불행하게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꿈의 주인이 곧 오시려나 보군. 여기가 좋겠네. 여기 근데 오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누군가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약속한 낙원은 페나코니는 한낱고 아까 그 어르신 기억나? 그건 그래. 하지만 그런 삶은 페나코니는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둘 미래와 인간의 관계는 어릴 때 우리가 거둬들였던 세장에 넣어둔 채 매일 밥과 물을 갈아 네가 슬퍼할까봐 네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 예상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오빠가 새에 관해 한마디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새는 새장에서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야. 날지 못한다 해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가 있다면 그 새의 종착지가 하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하 열차를 떠올려봐. 무명객은 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우주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된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평범한 사람은 개척이란 태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운명의 길에 은하 궤도가 끊기고 열차가 버려지고 에이언즈가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겠어. 그건 궤변이야. 그 논리대로라면 미래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 가치거든. 세상에는 만인에게 존경받고 추앙되는 영웅이 존재해.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평생 영웅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누군가는 후천적인 불행에 빠지며 누군가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굴복하지. 생존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 외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빼앗기고 말일까.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대하듯 화합의 뜻은 원대하지만 이 태평한 좋은 꿈에서조차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인간 본성에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건 인간이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라는 헛된 미래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연 선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떨어지는 새끼새는 반드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야? 사람들은 첫 번째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온 세계가 그 새에게 걸었던 기대를 종종 잊곤 해. 그날 이후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새끼새는 없었어. 로빈, 책 읽고 있어. 오퍼우드 씨가 그림책을 주셨어. 조화를 조율사가 된다면 난 하모니 성가대. 그렇구나. 오빠 당연히 있지. 다만 그 소원은 너와 그런 다음 모두에게 우리의 공연을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약속? 우선 별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그의 못다 이룬 염원을 가지고 왔으니 한 가지만 덧붙이지. 너무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 하지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내 생각에 웰트만 협상의 페나코니는 상대의 홈그라운드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우린 스텔라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라? 왜 다들 조용해? 그게 무슨 뜻이야? 소문에 따르면 좋아해. 아무튼 우승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 실은 내가 로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아직도 오디션이 개최되고 있다니. 그건 원래 미하이. 마치 세븐스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갤러거 씨? 내게 그럴 시간은 없을 듯하군. 허구의 인물로서
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알겠네. 참 반디 씨.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끝까지 그 제법 그럴듯한. 지금 4명의 참가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제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 우리 맞습니다! 네 분께서는 뭘 얻기 위해 이곳에 오신 마지막 참가 그룹인데 모든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개인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멀고 험준한 길일지라도 깃발이 가득 메운 하늘 아래 멸 뭔가 잡기 미리 소환. 기사는 돌머리! 라는 고집불통! 승패는 사람이 점점 몰리고 있어. 자 저기 오시는 분이 바로 테나콘인 내 소개를 하지. 난 솔글레드 공장의 공장장 에이딘 리다라네. 자네도 반갑습니다. 이 숨길 수가 없지. 야! 사람들 앞에서 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전 반디라고 해요. 무명객 일행이었군. 솔글레드 맛이 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네. 무명객들이 오니 해나코. 그러던 어느 날 난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야! 이제 그 패배주의적 사고 좀. 마치 세븐스 씨는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여행의 끝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이 앞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나랑 마칠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난 이해 없어? 그럼 저도. 아휴, 시간이 없으니 그냥 어른 말 듣자.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 연기파에 도전하면 3가지 지금 바로 선택해주. 우승을 원한다면 레전드 무대로 액션 스타 오디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그대들이 마주하게 될 적은 그대는 페나코니에 온 솔글레드는 끝나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하야메 레이스 돌격! 솔글레드 그렇게 어렵진 않네.
최초의 꿈을 쫓는 여행객이 된 시간이 흘러 포기하려던 경쟁자가 왜 그야! 여긴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결국 PPX 솔글레드의 존엄성 본체가 환영됐어. 순결 시작. 명령 집행. 명령 집행.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세상이 고통으로 내게 입맞춰 자리를 잡고 페나코니의 아무리 기나긴 전투라 한들 누구든 솔글레드를 여기요. 적들을 솔글레드 막. 끝나지 않아. 순결 시작. 명령 집행. 이대로 막아내 하얀의 레이스 돌격 명령 집행. 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전투와 스토리가 공룡으로 변신이 상상력을 기나긴 전투 끝에 몇 년 후 그대들은 번화한 전투로 꿈을 쫓는 과거 드디어 끝났네. 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꽤 괜찮아 보이네. 순조롭게 통과하신 걸 축하합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 빨간 머리 그 빨간 머리 참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건파이어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시계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에 오신 시계공은 자신의 경험을 입구의 텔레비전을 통해 한 건파이어의 실현이라. 준비됐어? 하나, 둘. 지금 우리가 같이 한우 잘하고 계세요. 꼬마 한우 작전에서 하지만 지금 한우 형제 용감한 하루 형제. 이런, 잘 들어. 하지만 알고 있나? 어서가. 벌써부터 네가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저걸 밀어내면 드디어 퍼즐을 다 모았네. 어서 돌아가자. 이 딱 어서 가봐. 이렇게 막 갑자기 연결이 끊기니까 적응이 안 돼. 저건 한우 형제?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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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시계소년? 좋은 꿈 마을에서 시계소년은 어디에? 쳇! 한우 형제가 전투 반드시. 쳇! 쳇! 저기 독리까지 쫓아왔으니 너는 쳇! 저 수상한 텔레비전을 건드려봐. 텔레비전 속으로 뛰어들어 줄거리랑 대사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준비됐어? 벌써 이 느낌에 익숙해지. 네? 방금 고난이도 동작이랑 이야기를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지만 모르셨어요? 한우 형제가 정말 편리. 창고는 캐비닛 뒤편에 있었지? 정말 로켓 발사기가 있어. 이제 이 사격감은 메뚜기 타입 2와 똑같아. 조심해. 괴물이 다가오. 또 몰려오네. 이젠 끝이겠지. 세상에 역시. 드디어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다다 익선이지.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썰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멈추시죠. 미의 영광이 있나니. 당신은 미의 장밋빛 미의 말문이 막히셨다.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떠돌이 고양이 세계를 말입니까? 아, 그렇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대요. 당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치 중요한 건 제가 이미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두 분 미의 신화를 받아주시죠. 천천히 하자고. 문제를 흔들려. 삶 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내가 쏘아지. 두렵지 않아요. 전투의 예전 경력을 다하세요. 레이스가 불타고 화염의 레이스 돌격! 줄여줄게. 이럴 것 없군요. 저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파르타씨.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릴라님의 몫입니다. 보잘것없군요. 미의 혼자 결투를 시작하시네. 보잘것없 충성맹세 전력을 다하세요.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 도와줘요, 스파르타씨. 괜찮아. 생명은 숨쉬는 것에 그 전력을 다하세요.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어서 가보시죠. 전 이곳에서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페나코니엔 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조화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두 분의 노력이라면 더 많은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예상대로네요.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텔라론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썬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항법사 씨, 저희가 처한 곤경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그러니까 네, 꿈의 주인님. 뜻밖의 일이라고 쉬우신가? 미안하지만 정말 기가 막혀.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썬데이, 로빈, 난 어릴 적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썬데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시작하게. 네. 당신은 당신의 신의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그런 적은 없.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런 적은 없다. 그럼 마지막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에이언즈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비나 신주 10회가 아니라면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부모남은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에이언즈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이 웰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역시 썬데이. 네?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10회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돼. 율법 속에서 화합 속에서 우린 믿을 수가 없어. 웰트 아저씨와 로빈 걱정 마세요. 이러면 은하열차와 무명객과 적이 되어야만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페나코니의 정의를 위해 인내는 일종의 미덕이죠.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뭔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히메코 씨. 페나코니와 이 우주는 무고한 세계는 자연 선택이라는 법칙에 따라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코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갑자기 환영합니다. 여긴 페나코니 꿈새. 웰트에게도 이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단지 효과가 더 조율을 통해 여러분은 자, 이제 거대한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수많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그럼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로빈과 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의 고퍼 그 이후 로빈과 전 비교적 순탄한 그 새끼새는 깃털도 다 나지 않았고 저희는 곧바로 작은 새끼새를 정원에 둔다면 봄까지 저희는 작은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된 저희가 떠올린 찰나의 생각. 자, 이제 선택할 권리를 드리죠. 첫 번째 방법대로 조화의 비둘기를 위해 아니면 새 장을 그럼 여러분의 답을 흥미롭네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작은 새를 포식 인간을 해칠 수 없다 해 당신이 내린 선택은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타금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무렵 저는 꿈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여행객이자 미립국자였어요. 그 역시 그는 제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팔았다고 했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서 살겠다는 저는 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편히 살 수 있다. 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제 결정대로 꿈을 쫓는 여행객이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아니면 그 사람이 사냥개 가문의 추적 아래 연명하다.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저처럼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시나 보네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체포되었다면 당신이 내린 선택에 이번에는 저 자신 이 이야기는 제가 참남 뜻밖에도 꿈의 편지에는 여동생 그 편지를 누가 당연히 여동생의 편지죠. 자네가 이 일을 편지 내용에 따르면 카스벨리 그렇군. 네? 그 행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아이는 노래로 사람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 에이언즈가 보호하사 총알이 그 아이의 목을 빌어먹을 망나니들. 이제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말도 안 돼.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질문이자 선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역시 그럼.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 절대 화합으로 공경에 처한 페나코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꿈 낙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질서일 뿐이죠. 전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괴로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막막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제게는 괴로움과 같아요. 그건 애초에 행복이야. 저희는 약자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여기서 삶이란 유명인들이 누누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은 질문이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환각이죠. 그렇게 군중의 실수가 가득 모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인 감옥은 거대한 감옥이 되고 적자생존이라는 자연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그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사상만 설명하면 과하게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는 주 5일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앙 오직 이런 휴일에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0일제예요.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세계이자 아무 일도 그러면 낙원 속 모든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반드시 엔트로피 상실증을 겪고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반박할 길이. 그럼 이 모든 것엔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원한 희생이죠. 모두를 위한 낙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도와주...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낙원도 결국 한낱 꿈이겠네요. 낙원에 들어가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피와 살, 고통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초월이에요. 만약 물질이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반드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위대한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인정해야만 인간 본성... 당신이 타고난 지도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그 마음을 하지만 전 자아를 위해 산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라요. 인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행위이자 태어날 때부터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부탁할게. 미알 씨가 당부한 대로. 실례지만 혹시 잘 모르겠지만 여긴 꿈방울 아니야.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 그래서 말인데 호텔 꿈방울... 그럼 부탁할... 히메코 언니,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 문제는 누가 너희를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질...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제 기억대로라면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어라? 그런데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네, 그럼 조금... 미하일이라? 근데 그는 죄송하지만 뭔가 떠오른 거야?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까지 시계공에게 미샤? 네, 그럼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항해사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확실히 시계공 그 할아버지는 지금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그러고 보니 시계소녀는 어디로 간 거지? 좋은 꿈 마을을 수호하러 갔나? 방에서 네, 종이새, 시계소년, 그들은 거울아가씨의 지시에 따라 선운? 미샤, 나침반호에 관해.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듣고 정말 이상해요. 아무래도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에 네가 앞쪽에 으리으리한 분수가 있다고 했어. 바로 여기야. 고여있는 물은 맛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날. 미샤? 이건 할아버지가 항해일지에서 그 순간만큼은 어떤 감정? 어디? 장난치지 마! 고향을 떠난 모험가라면 누구든 저마다 맞아요. 미아일 할아버지가 그때 전 언제쯤이면 미아일은 우리가 알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기엔 혹시 죄송해요. 저 조금만 더 가보면 할아버지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선 앞으로 가야겠지? 아니요, 왼쪽 길로 가야 해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앞이 미아이 할아버지의 서재예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이 방은 분위기가. 미샤, 드디어 왔어. 시계소년 여기 있어. 벽을 빼곡히 채운 서적이 항해선 미아일 씨가 남긴 일지야? 미아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터전을 위해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로 절 불러 저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무슨 소리? 미아이 할아버지는 하늘에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할아버지는 열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열차?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줘.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안 방 저편에서. 맞아, 미샤. 응, 그때 갔던 길을. 이게 꿈 건축법. 기억나? 모양이. 이제 진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도착했어요. 항해를 떠난 미아이 할아버지를 전 여기서 태엽과 톱니바퀴 수리법 전 여기서. 그러니까 꿈방울 속의 건물이. 반은 맞고 이 꿈방울이. 잠깐 나만 마치 세븐스? 당연하지. 지금 곁에 있는 시계소년이잖아. 근데 은하열차 일행은 전부 동심을 가지고 있나봐. 답은 바로 은하열차야. 얘의 경험에 따르면 반디 씨와 아키론 씨의 눈엔,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열차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밈생. 하지만 미샤한테도 시계소년. 그게 비밀의 핵심이야. 마치 시계소년뿐만 아니라 열차팀. 설마 그게 답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 원래대로라면 꿈방울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계공이 남긴 꿈방. 네가 들은 경적 소리는 페나코니에 도착한 열차.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네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저를 도와 이 기나긴 여정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 전 프레츠 스미르 은하계의 루샤카 행성 출신이자 항해사 미하일과 샤르의 양,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 시계공으로 불러주. 네가 시계. 아쉽게도 모두가 동경하던 좋은 꿈 거무.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한 이 아이, 그의 일생의 개척의 시작점이. 인생이란 여정의 끝자락에서 난 소중하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멋대로 꿈방울에서 나간 걸로 모자라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말았지. 태어날 때부터 리샤도 안내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호텔 벨보이로 혼수 상태에 잊힌 거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나더러 평생 빙빙 돌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 하지만 너희는 끝내 날 찾아냈지. 어찌됐든 우선 사과부터 하지. 어릴 적 나는 고향을 난 평생 앞만 보고 달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기 위해 이 너덜너덜해진 열차에 유산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페나코니가 어떤 상황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네. 물론 나 역시 누군가 이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길 바라고 있어. 그러니 너희에게 줄 것은 이야기와 2개의 선물뿐이라네. 내 회중시계를 주지. 나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내 모자도 받게.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군. 결정을 내렸다면 저 문을 열고 한 모이네. 그럼 난 이 시간의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지. 자, 이제 이 있는 사람. 너도 참.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투표 결과. 그럼 이 꿈의 종착지로 가서
누군가 루샤카를 구해야 하는데 가지 마세요. 네? 아니면 저도 내가 없더라도 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다. 봐, 열차. 미아일, 어디가? 관람칸에 가서 바닥 좀 닦으려고요. 잠깐, 먼저 대답해. 시계줄은 끊어졌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시계바늘. 아문센 씨, 바늘은 멀쩡해서 정확한 방향. 앞으로 넌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해. 차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항상. 하지만 걱정 마.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을. 레고크, 어디가? 난 안 갈 거야. 라자리나 티어난과 함께. 여길 보니 고향 생각이 나. 아스타나는 작은 승리를 거둔 것뿐. 걱정 마. 모든 여정이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건 아니. 괜찮아. 너희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건 진짜. 이건 아문센 씨. 아문센 씨는 떠나기 전에 이 모자를 최고의 제자에. 잘가, 레고크. 티어난과 라자리나를 잘 부탁해. 우리에게. 시계공 어디 가는 거예요? 걱정 마, 미카. 잠시 먼 여정을 떠나 페나코니의 전임 무명객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저희에게 당신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티어난이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우리가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티어난 내가 무명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법이지.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봐, 어디가? 오, 자네구먼.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긴장 풀게, 갤러가. 그저 됐네, 됐어. 그 기막힌 생각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자네가 죽으면 스텔라론의 비밀도 두 번 다시 빛을. 그렇지. 페나콘 시계공의 유산을 빌미로 성대한 축제를 여세나. 가족과 함께 자폭하게. 우리에겐 자네 반드시 은하열차. 미샤, 어디가? 시계소년, 어젯밤 뭘 위해서? 모든 걸 당연하지. 전에 얘기해줬잖아. 그래. 어릴 적 내겐 그런 회중시계가 맞아. 우린 밤마다 나침반이야. 그러니 네 이름은 시계공은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했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시계소년, 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이미 먼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좀. 그럼 푹 쉬고 다시. 아니, 난 여기 남아있다가 끝을 맞이. 끝이라고? 미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랬잖아. 개척의 여정. 그래, 내가 그랬었지. 이제 네가 너만의 다음 역을. 나만의 다음 역? 그게 어딘데? 미샤, 왜 그래? 너 오늘 진짜 이상해. 기분이 안 좋은 거라면 평소처럼. 괜찮아.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시계 트릭이라. 하긴 이 꿈속에선 시계 트릭으로. 그렇다면 시계 트릭이 뭔지 아냐고? 누구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할 때가 있어. 그런 상황은 꿈세계 내부.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돼. 그게 냉정함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작은 추진력일 뿐이야. 그 작은 힘을 내게 줄 테니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힘을 전해. 그 힘이 바로 개척의 의지인 시계 트릭이야. 시계바늘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인간의 혼란, 번뇌, 나약함이 끝나지 않듯이. 하지만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네 시계바늘이 항상 앞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일세. 앞으로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개척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따라 더 멀리 나아가는 거죠. 미하일 씨의 꿈속 페나코니는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하필 이런 때 그 에이언즈가 페나코니를 바라보다니 개척의 계승이 공명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단결이 에이언즈를 감동시키기라도 한 걸까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도 페나코니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궁금해서 세상을 떠난 에이언즈를 대신해 보러 온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과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을 대표해 여러분을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페나코니 극장으로 가서 곧 열릴 조화의 축제에 참가해 주시죠. 물론 여러분은 관객석이 아닌 무대에 오르셔야 해요. 스텔라론, 페나코니, 더 나아가 은하 전역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만큼 공평하게 처리 아케비리의 길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용기와 각오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런 것 같아. 뭐야 진짜. 아무래도 썬데이 씨는 조금 전 썬데이 씨에게서 강렬한 그러니 썬데이 씨는 앞으로 하여간 우리는 하멸의 절멸대 페나코니 개척의 미래뿐만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은 이상 그들의 하지만 그건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꿈 세계에 오고 싶다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제가 꿈의 땅에서 세 번의 죽음? 그냥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뜻을 알아챘으니 그걸 실행에 옮겨볼까 해. 모든 게 순조롭다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대결에서 이겨야만 페나코니에도 미래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 가장 비참 진짜 죽음이야. 페나코니의 모든 사람 그건 어떻게 반디 씨? 그럼 네 각오가 은하열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 번 네 이만 가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반딧불이는 생명을 불태워 가장 찬란한 빛을 내지.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 그곳이 네 다음 꿈의 땅 그곳에서 네가 그 세 번의 죽음. 은낭한테 들었어. 그게 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죽어. 자신이 묻힐 곳을 찾. 넌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죽는다면
그것의 정의는 내게 멀리 떠 한때 내 것엔 그라모스 철기라고 새겨져 있었고 지금 반디라는 이름과 삶의 끝에서 피어 정말 뜻밖이군 친구. 허황된 좋은 꿈이 자네가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해 참 무명객 일행뿐만 아니라 그 날개머리 녀석도 자네와 똑같다. 어찌나 고집. 그래도 마지막에 본때를 보여줘서인지 마음이 편해. 미하일이야. 그들의 말이 진실인 곧 자네를 찾아가겠네. 지옥에서 못다한 이 헬로우 앤 굿바이로 건드릴 청하지.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정말 따뜻하군. 이 사해근 생명의 기운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열매가 좀 밍밍한 게 아쉽지만 정말인가? 자네는 모를 수도 있지만 매운맛이 난다는 것. 미각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은은한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 오크론에 있었어요. 그곳에도 아주 달콤하진 않았지만 그 맛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차 자아를 잃어가는 건 모든 자멸. 그럼 여정에 그나저나 아니요. 오크론에 동료가 있었어요. 작은 무명객인 작은 고집 사수가 되고 말았죠. 애잔한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네가 두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두려움? 자네에게 그녀와 함께한 30일을 잊을까봐 두려워요. 이 붉은 기억도 사라질까 두려워. 정말 뜻밖이로군. 피와 파멸, 혼란을 이런 따스함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이 붉은색이 남아있는 한 저에겐 끝으로 그건 절인 깊이 다만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네. 비는 언제 아마 죽은 자의 원 다낭시 비아리스 카만드로산 엠버기 원전 가족은 그곳에서 똑같은 일이 페나콘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 공허의 영향으로 난 다른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행성은 신형 시스템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런 행동은 은하 절반의 파벌에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정말 화합을 추구한다는 무슨 뜻이야? 페나코니의 빛에 휩싸인 운명. 먼 옛날에 벌어졌던 곤충 때 재난 그 전쟁에서 번식과 질서 두 에이언즈를 잃었어. 공교롭게 화합의 10패. 그는 신들의 충왕토벌에 참여했고 이런 혹같은. 그러니까 주인은 하지만 페나코니의 번식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아.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런 울보유령 같으니라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럼 우리더러 지금 당장 조화의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아니 시간이 없.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자. 결맹욱조를 사용할 생각? 맞아. 나부 운기군의 지원이 있다. 그건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이미 결정했어. 내 동료들도 평생 단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이곳엔 자네뿐인가? 그 무명객의 실력은 인정하지. 우리의 비밀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 퍼졌고 컴퍼니의 우주선은 아스다나로 집결하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모든 소리를 조화시키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서 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조화의 축제 주인공은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질서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여동생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긴 저 혼자로도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지금 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네요. 자네는 업보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당신에겐 당신의 업보가, 저에겐 제 업보가 따를 테니 제 업보는 당신과 무관하겠다. 뭐 상관없네. 자네가 대신 희생하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양보하셨네. 너흰 질서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 중 한. 이것도 계획? 물론이지. 개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만 가보게. 화합의 권능을 빼앗고 자네의 업보를 밝히게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왜 질서가 강림하는 곳으로 페나코니를 선택하셨나요? 절망적인 세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의 도시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공평을 위해서네. 마음속 정의를 잃으면 우린 화합의 전철을 밟게 돼. 그러니까 스텔라로 한담은 여기까지만 하지. 이만 시작하게.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영혼이 이 순간을 난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으로 내 피 아래 만민은 힘차게 자라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헤나코니 극장 내부는 이렇게 소다수를 타고 하늘로 뿐만 아니라 극장 그러게. 우선 곳곳을 둘러보. 이 극장은 분위기가 정말 기괴하네. 정말 소름 끼쳐. 깜짝이야. 뭐야? 이 인형들도 무대 위에 왠지 불길. 이 꿈 세계에 그럼 썬데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깜짝이야. 커튼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리기 전 아스타나의 오랜 역사는 우주의 가장 그리고 미래의 윤곽은 자연. 그럼 천지가 개벽한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엔화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분께선 성운을 플렉트럼으로 삼아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코드를 만드셨습니다. 흰 건반을 누르니 해가 떠올랐고 검은 건반을 누르니 달이 떠올랐죠. 그렇게 액자 주변에 인형들이 모여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까? 여긴 어디지? 이곳의 분위기는 죄수의 손가라는 제목과 지난 몇 번의 개척 여정에서 전 멀리서 온 손님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세계의 연극을 준비했죠. 페나코니가 아직 변방 감옥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엠머력 2147기원 죄수 하누누가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어요.
컴퍼니는 이를 전방 전쟁이라 칭했고 아스타나 사람은 이를 독립 전쟁이라고 불렀죠. 감옥은 파괴됐고 간수는 쫓겨났다. 한우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죄수에게 자유를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은 알지 못했죠. 존경하는 여행자들이여, 이곳에 남아줘서 고맙군. 이곳에 남은 새 무명객은 변방 감옥에 개척의 교리를 전파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아스타나는 또 한 번 전쟁에 휘말렸어요.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원인이었죠. 한 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였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줄만 알았지 자유를 위해 이 황무지 위에 세워진 보세요. 이들의 형기는 진작 끝났고 컴퍼니의 자유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죄수들이여 명하노니 자유를 깨우. 연극 도중에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연극을 완성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명령 집행. 순결 시작. 명령 집행. 괜찮아. 전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 끝나지 않아. 순결 시작. 그 누구도 더는 너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그대들은 여기까지가 제 1막. 이건 페나코니 건설에 다만 썬데이 씨는 연극이 너무 문예적이라 그나마 이 인형들은 우릴 또 어디로 보낼 생각이지? 그분께선 유성으로 펜촉을 만들고 발음기호와 수학기호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주먼지를 모아 강을 만드시고 상류는 선과 정의를, 하류는 악과 불의를 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만물은 저마다의 기호를 부여받고 사람들은 선악과 이해득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또 액자가 있어. 이게 끝인가? 어리석은 하인의 손가락. 주변 환경도 달라졌.